이번에도 비례연합정당은 성공을 할까요? 방금 들으신 개혁연합신당의 경우엔 민주당과 나중에 합당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이고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럼 왜 민주당에 손을 내민 걸까요? 오늘 뉴스 추적은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게 나온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네,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수 등과는 전혀 관련 없이 정당 득표율 그대로 비례의석을 가져가는 병립형으로 가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고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21대 총선의 오점이었던 위성정당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다양성을 위한 연동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도 비례연합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네. 선거제 개편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끝내 협상이 되지 않았을 때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비례연합정당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비례의석 47석은 어떻게 배분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제면 위성정당 내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상 여권 단일의 정당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고요. 민주당은 아직 비례정당을 낸다 안 낸다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위 반윤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오늘 거론되는 비례연합정당 등과 함께할 가능성 있는 거죠. 네. 모두 22대 총선을 위한 선거제 협의가 끝내 불발됐을 때를 가정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정개특위 김영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30석에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캡이 있어서 양당의 위성정당 유혹이 컸었다. 그래서 그 캡을 23석으로 줄여 협의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21대 국회 상황, 그때 당시 위성정당 논란이 참 컸었습니다. 네,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 비례의석수 47석입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이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비례의석을 위한 정당을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정의당 5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의석 양당이 모두 나눠 가졌습니다. 다양성을 지키긴커녕 비례를 노린 정당만 더 난립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시 비례연합정당 쪽으로 넘어가 보죠. 그럼 이런 문제에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온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공동대표였죠.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 22대 총선 결과로 보여주겠다.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반면 오늘 함께한 연합정당의 또 다른 주체는 앞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합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될지는 총선 이후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 측은 악평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 기대어 비례의석을 구걸하는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기생하는 구태의연한 연합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아까 나왔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참 엇갈리고 있는데 향후 비례연합정당, 그럼 계획이 뭘까요? 네, 연합을 제안한 용해인 의원은 일단 이번 주까지 진보 세력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후보 선출과 선거운동 등 실무적인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달 안으로 큰 틀의 합의는 있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연합에 참여하는 세력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정해진 일정 안에서 먼저 연합을 띄우는 개문발차 형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참여 가능성도 큰 관심입니다. 용 의원은 사전에 계획을 짜놓거나 물밑에서 접촉한 바 없다면서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